질의 전에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기호 총장이 헌법 전문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의 건립 기원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지금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자, 지금 12.3 불법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신뢰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특히 육군이 그러합니다. 육군은 헌법에 따른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민주적 원칙의 엄중함을 그 어떤 군보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예, 제가 30년 정도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자, 교수로서 중요한 것이 그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입니다. 근데 이 사관학교는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정신, 확고한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굳건한 국가적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수진을 보니 이런 것에 전면 유지되는, 배치되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교수 나종남 대령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도자 그리고 뉴라이트 육사 교수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나 대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에 참여하며 뉴라이트 8.15 건국사관을 주관했고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폄훼도 모자라서 친일까지 미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부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군사,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것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분은 본인이 이제 일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좀 평가가 네, 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념물 재배치위원회 총괄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보수 정권의 편에 서서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사관학교 역사 교수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육사생도들에게 군의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육군 사관학교가 뉴라이트 사관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 이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군의 지휘관이 될 육사생도들에게 법의 정신을,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자, 뉴라이트 교수에게 배운 장교들이 장차 군의 지휘관이 된다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제2, 제3의 12.3 불법개헌과 같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많이 편향되어 있다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총장님, 제가 그 관련된 규정을 보니 군 교수를 수행하는 대령은 54에서 55세 교수 재임용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나 대령 올해 1차 군 교수 재임용 심사 대상인 것 같은데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군 교수 인사 관리 훈령을 보면은 총장님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총장님은 이분을 포함시켰습니까?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군 교수 재임용 심사 기준 교수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교수의 어떤 그 교육 실적이나 연구 실적을 보고 또 기타 항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사관학교의 교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관학교 헌법과 정치적 중립성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임용 심사 과정에 헌법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평가하고 그 부분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되는. 네,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냥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상훈 및 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규정을 봤을 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기타 항목에 사관학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교수로서의 자질에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헌법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있다면 징계나 처벌이.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넣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영기 육관사관학교 학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정남 대령에게 군 교수 재임용을 위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해 준 적 있으십니까? 네.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내용하고 가장 그렇지 않은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규정에 그 명시되어 있는 네. 항목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대령에 대해서 뉴라이트 정치 편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듣고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가 방법을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군 내부에서 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소영기 육군사관학교장님, 연영 전 방첩사령부가 함께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조금 전에 지휘도 있었습니다. 소위 방첩사 2인자이셨고 그리고 13 바로 당일날 지금 취임하셨습니다. 예, 전 방첩사 2인자로서 13 불법 계엄 당시에 방첩사의 역할, 방첩사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당시 방첩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이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방첩사가 드론작전 사령부 방첩사 총괄 장교를 통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학교장이시기 때문에 자,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 나 교수와 같은 사람이 이제 교수로서 재임용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극단적 정치적 이념을 가진 인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검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교수 재임용 심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 관련된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자적 공헌수를 강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핵심 중에는 탄약과 미사일 등 자산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약 같은 건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폐기, 정비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은 저는 작전 수행 능력에 좀 결함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육군의 지금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폐기 탄약 무려 2억 5천 발, 4만 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군은 지금 폭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군 폐기탄은 99% 육군 탄약고에 보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중에는 6.25 전쟁 당시 생산된 81개 고폭탄 1000여 발이 있고요. 또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산된 155mm 백린 연막탄 36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 77주년입니다. 이 77주년을 맞은 우리 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폐기를 하기로 판정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폐기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탄종률에 따라서 네. 폐기기간. 자,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은 즉시 분리 후에 보관 후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까지는 판정까지는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폐기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지금 육군의 군수사령부 예하 탄약 비군사화 지원 중대에서 이 정군의 폐기 탄약을 처리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폐기 시설이 5개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연간 3,0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한 10배 정도 되고요. 지금 일부는 민영화시켜서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100억 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백린 연막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이거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백린 연막탄의 관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린 연막탄 같은 경우에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 빨리 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폐기할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군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초기 가자지구에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백린탄을 사용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금 일부 연방작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북군이 폐기탄 분해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118종의 탄종은 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이제 폐기하고 폐기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기품원에서 하고 있는데 육군 스스로가 또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폐기탄약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기탄약, 폐기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폐기탄 분해 기술력이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폐기탄약 관리 기술, 그러니까 관리 체계, 이 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탄약의 관리는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권 환수 문제 그리고 자주국방과 관련된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반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국민 안전의 문제, 자주국방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약고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탄약고의 문제 역시 장병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의 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병 안전 문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육군의 탄약과 안전거리 위반 문제 2023년에 1,400건 그리고 2025년에 1,277건 타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 내에 탄약고 안전관리 위반, 안전거리 위반이 되면 부대 내에 우리 장병의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훨씬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탄약과 노후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노후화 기준을 초과한 탄약고가 지금 1,200개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탄약고의 문제는 시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약의 품질과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후화된 탄약고 문제를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9월에 파주에 지난 9월 파주 포병부대에서 모리탄 불발 사고 있었죠. 자, 이 부분이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모리탄도 저장 수명, 보승 기간이 도래한 탄약들이었고 탄약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관리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2025년까지 육군이 스마트 탄약고 270여 동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4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예산 문제일까요? 의지 문제일까요? 저는 의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부분의 탄약고에서 온도, 습도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탄약고는 물론이고 일반 탄약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무슨 자신적으로 이렇게 노후화된 탄약고를 방치를 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을 관리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전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시설 문제, 기술